지금 2030 세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질 가능성이 높은 세대인데요. 사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 중앙은행은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막대한 돈을 풀었고 그 돈은 주로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돈을 푼 혜택은 대부분 부유층이 가져갔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낮은 신용도로 대출조차 어렵다 보니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구조가 굳어졌는데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같은 20대, 30대 비교적 젊고 아직 제대로 모은 종잣돈이 적어서 충분한 자산이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이런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시대를 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세 권의 책, EBS 자본주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리고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 내용을 참고해서 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가난해지는 걸까? 그리고 이런 구조 속에서 20대, 30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책 EBS 자본주의를 참고했을 때 우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해지는 이유는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신용 창출과 법정화폐 제도의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요. 물론 인플레이션에 의한 화폐 가치 하락도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신용 창출과 법정화폐 제도에는 크나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은행은 우리가 맡긴 돈을 전부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부분 지급 준비율 제도 때문에 예금의 일부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풀어내어 없는 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예금한 돈은 나의 통장에 그 금액만큼의 숫자만 적혀 있을 뿐 나머지 90% 돈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은행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나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금한 돈의 90% 금액을 컴퓨터상에 내 통장에 찍히게 함으로써 돈을 창출합니다. 은행이 하는 일의 본질은 없던 돈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금한 돈을 한 번에 찾지 않는다라는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부분지급 준비율 제도를 이용해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이것을 통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경제 현상, 즉 통화 팽창 현상인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그대로인데 가만히 있으면 가난해지는 구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통화 팽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책 51페이지는 은행 시스템에서는 이자가 없기 때문에 통화 팽창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외부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단일한 통화체제를 가진 한 섬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앙은행 A는 딱 1만 원을 발행했고 시민 B는 그 돈을 빌린 후에 1년 후에 이자까지 합쳐서 1만 500원을 갚아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민 B는 다른 시민 C에게 배를 구입한 뒤 그 배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시민 B는 1년 뒤에 1만 500원을 중앙은행 A에게 갚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절대로 갚을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섬에는 딱 1만 원만 있을 뿐 이자로 내야 하는 돈 500원은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중앙은행 A가 또다시 500원을 찍어내고 그 돈을 다시 시민 D에게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시민 D는 500원에 대한 이자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또 돈을 찍어내야 하며 누군가는 그것을 빌려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은행 시스템에는 이자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이 이자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은행이 있고 중앙은행이 있는 한 인플레이션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치명적인 현상인 셈입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은 금태환제를 종료했습니다. 그 순간 달러는 금으로 보정된 돈에서 단순한 종이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 미국 중앙은행은 마음껏 달러를 찍어냈고 실제로 달러의 가치는 99% 하락을 했으며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IMF 외환위기 당시 하루아침에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이 반토막이 났던 경험,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뉴스나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시대를 넘어갈수록 더욱 심해지며 미래 세대에 불을 떠넘기면서 영상의 제목처럼 우리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되며 우리 자녀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가난한 인플레이션이라는 빛에 허덕이는 세대가 될 확률이 높은데요. 이러한 통화 팽창을 통한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만히만 있어도 가난해지는 시기에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참고했을 때 해답은 저축 중심 사고에서 자산 중심 사고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산 중심 사고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산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이야기하는 자산의 정의는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채는 반대로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자산이 없고 수입이 바로 지출로 빠져나가고, 중산층의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현금 대부분이 부채로 인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게 됩니다. 부자들의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자산이 있고 그것들이 현금 흐름의 수입 항목에 돈을 넣어줍니다. 자산으로는 부동산, 주식, 채권, 어음, 지적재산 등이 있다고 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책을 통해 자산을 이해하고 현금 흐름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돈의 흐름을 이해한 사람이 결국 가난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자본주의, 신용 창출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러한 시대에서 화폐는 계속 찍어내듯이 생성이 되지만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하는 자산은 한정적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을 가지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자가 되고, 현금만 가지고 부채로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잠깐 이 이미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려면 어떤 자산들을 모으면 좋은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인플레이션 시대를 대비하는 실천 리스트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김승우 회장님의 책 돈의 속성을 통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김승우 회장님은 돈의 속성에서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요. 돈을 정체시키면 반드시 가치가 줄어들지만 돈을 흐르게 할 때에 비로소 기회를 낳는다 라고 합니다. 그럼 돈을 흐르게 하기 위해 위험한 투자라도 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반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산을 얻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 하지만 반대로 자산을 얻지 않고 바로바로 저축을 하면 그것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못하는 손실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인플레이션이 매일같이 내 돈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책을 참고해서 실천 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 95페이지에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부분에서 모든 투자는 작은 돈부터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작은 투자로 시작한 투자 경험이 큰 투자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지출을 통제하고 아낀 돈으로 시작하는 작은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선결 요건은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며,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리기 시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직불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절대로 미래 소득을 가져다 현재에 쓰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로 금융문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김승우 회장님의 책 101페이지에서 글을 모르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무섭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경제신문을 보시면서 모르는 경제 용어들을 찾아보고 국내 신문 외에 전 세계적인 신문을 보고 경제 사이트, 부동산 사이트를 살펴보면서 정보를 모으고 구분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방식을 실제로도 하고 계시고 추천하신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산을 모을 때는 집중 투자, 즉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투자하고 자산이 자산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분산 투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방식을 쓴다고 하시는데요. 이 책을 쓰셨을 당시에는 주식도 10개의 종목만 하시고 나머지는 채권, 예금, 부동산으로 나누어 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인터뷰하신 걸 참고했을 때 주식 종목도 5개 내외로 더 줄여놓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산을 모을 때와 자산이 자산을 낳을 때 약간 다른 방식의 투자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것 역시 책을 통해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결혼 전에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또 제가 살고 있던 지방에서는 그 당시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이는 금액이긴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체감되는 건 임금 상승률은 정말 적은데 전셋값, 집값, 물가는 계속 치솟는 것을 체감하면서 최근 읽었던 책들을 살펴보니 기존의 화폐 시스템, 즉 신용 창출이나 법정화폐 시스템의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손해보는 것은 결국 돈을 공부하지 않고 은행이 계속 찍어내는 돈을 모으고 있던 저와 같은 젊은 친구들이 손해를 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온북 채널에서는 이번에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 소설, 인문학, 역사, 에세이, 과학, 자기계발 등 읽으면서 우리 삶을 독서로 좀 더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온북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독서 모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질 가능성이 높은 세대인 20대, 30대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경제책 리뷰 영상으로 비교적 젊고 아직 제대로 모은 종잣돈이 적어서 충분한 자산이 없는 친구들이 어떻게 인플레이션 시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시대를 대비하면 좋을지 책, EBS 자본주의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돈의 속성 이것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독서와 모임 관련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